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6월 10일 현재 시각 4시 35분 휴마시스 코드번호 205470입니다. 휴마시스 자, 지금 계속 버티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버티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추가 상승 시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2월 3일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을 하고 2월 3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이며 5일간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지수 상승률의 5배가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투자 경고 지정으로 매매 거리가 1회에 하나여 매매 거리가 될 수 있다. 해제 요건은 뭐 이렇게 등등등등등 이렇게 뭐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뭐 거래 해제 뭐 예상을 거래 정지가 되는 거에 요건이 해당이 안 되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해제 요건이 이렇게 있는데 15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제 여부가 이중 2월 17일 해제가 된다라고 주가 움직임에 대한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2월 17일에 해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2월 17일에 해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남아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세력이다라고 했을 때 휴머시스 세력이다. 그럼 차라리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거래 정지가 한번 되고 뭐 단일가 매매가 되고 뭐 그러는 게 차라리 더 세력 입장에선 좋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더 그걸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규제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그 규제를 이용할 수 있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주가가 더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경고가 되면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의 좀 불안 심리가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크게 개의치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최근 연속해가지고 8, 9, 10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예요.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 자, 이런 소식들도 있었는데 원래 대포장 쪼개기가 허용된다라고 했어요. 소분 시 필요한 부속 제품 제공이 돼야 편의점 소분 반대를 약사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약간 마스크 대란이랑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가 검사 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를 금지를 한다. 마스크도 우리 처음에 마스크랑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해요. 좀 명백하게 따지고 보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마스크 초기에 생산 물량이 없었어요. 생산 물량, 공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생산을 하기 위한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재료. 그래서 가격이 생산이 부족하니까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이 부족했어요. 재료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가격도 수요랑 같이 급등을 해가지고 당시에 뭐 1,2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800원짜리 마스크도 뭐 가격이 뭐 2,000원, 5,000원 막 이렇게 뛴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를 막아버리고 약국에서만 하루 2매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마스크는 전 국민이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고 전 국민이 다 사용을 하고 이제 재고가 많이 부족했었던 상황이고 생산 자체도 공장 자체도 많이 없었던 상황들이에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하려고 이거 미세먼지에 해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황사나 뭐 그런 경우 미세먼지 심할 때나 그때만 썼었기 때문에 뭐 집에다가 이제 쌓아놓고 계속 쓸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랬더니 공장이 이 시장의 수요에 맞게 생산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가격도 좀 안정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라간 상황들입니다. 공장도 많이 없었고 수요도 많이 필요 없었던 상태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어요. 전 국민이 다 썼어야 됐죠. 전 국민이 다. 근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서는 상황이 좀 틀려요. 공장에 일단 여유가 있죠. 진단키트를 생산을 하는 공장의 캐파가 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수출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출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가 된다. 수출을 국내로 돌릴 거예요. 수출 금지. 수출 금지. 마스크도 뭐 약간 외교적인 그런 무기로 좀 활용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전 국민이 사용을 해야 된다.
전 국민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좀 넌센스가 있죠.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 있겠지만은 전 국민이 써야 된다. 물론 전 국민이 써야 되긴 하겠지만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전 국민이 다 썼어야 됐거든요. 지금도 다 쓰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마스크 대비해서는 좀 이제 좀 진단키트 쪽이 좀 우려감이 좀 낮은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충분한 수요가 있다. 수요가 있고 생산이 있다. 생산을 마스크처럼 생산이 없어서 수요를 감당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마스크 대비해서는 이거 비교로 했을 때는 진단키트가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있죠. 안전화가 돼 있죠. 안전화. 좀 시장의 수요에 많이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글로벌 수출을 하는 상황들이라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겠지만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 넌센스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걸려도 이제 리오프닝 해서 확진을 하면은 치료제를 먹으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적들 측면에서는 진단키트냐, 치료제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향후로 수급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이제, 대란, 진단키트의 수요 대란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동반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셀트리온하고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수출 금액들을 보면 조달청에 납품을 한 것들도 있고 셀트리온에 납품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금액들도 계약을 한 게 이 실적들을 넘어설 거다, 이미 넘어섰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수주가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기대감으로 실적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EPS가 612원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EPS PER 봤을 때 40배 수준입니다. 40배. 612원을 반영을 하면서 4,380원을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5배라는 거죠. 5배. 5배. 그리고 실적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장기적인 악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실적이 최고 실적이고 지금이 이제 최대 고점이고 향후에는 조금씩 꺾일 것이다. 이건 이제 확산세가 주춤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여부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 이 부분들 2022년도는 일단은 2021년도보다 실적이 증가될 수는 있겠지만 2023년도부터는 뭐 실적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2022년들이 고점일 것이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런 기대감들을 한번 슈팅이 강하게 좀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수익을 확정을 짓는다던가 대응을 지금 이제 잡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 버티기가 있으니까 버티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주가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런 것들은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계속 이 구간들을 버텨주기만 하면 이탈을 하지 않으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쌍봉 만들 가능성들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죠.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탈을 했어요. 이탈.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잡는 거죠. 방향성을 보고 제가 이거 보고 지지 받아주고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탈을 하면 방향성이 하락, 그리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오면 쌍봉, 둘 중에 하나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것이다. 여기냐 여기는 이탈하고 돌파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탈을 했다. 아니면 이 부분들에서 지지를 받았다.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 보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찰실한 매물들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 정도는 우리 좀 넉넉하게 좀 잡아놓고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가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하는구나, 추세를 돌리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낮춘 평균 단가까지 왔을 때 비중을 계속 축소를 해나가는 그런 대응 전략도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도 있죠. 상승 모멘텀이 있죠. 이게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그거는 이제 넌센스라는 거고
그걸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반영이 되긴 할 것이다. 근데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수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기대감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올라갈 거야 라고 매수를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약간 도박성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를 돌리는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굳히기, 버티기예요, 버티기. 근데 이 버티기가 끝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걸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약간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도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범위라는 것들이죠. 자, 예측이랑 전망이랑 전망도 뭐 예측이긴 한데 좀 다르긴 하죠. 이런 것들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만 해주시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그래도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